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이 참 좋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꽤나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0.67%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한때 마이너스 1.5%, 2%그 사이까지도 낙폭이 커졌었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을 해주었고 결국 종가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코스피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터 기업들의 급락이 나왔는데 주말에 SM 인수 마무리 소식이 나오면서 더 이상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경쟁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도 지금이 고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가장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외국인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잡히면서 시장도 크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6만원을 터치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카카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급락이 나왔던 SM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이건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폭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참 나뉘었던 것 같고 이게 또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것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M,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메디톡스, 현대차 우선주. 특이하게 현대차 우선주가 잡혀있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 삼성전기, LNF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S&P 500이 1.45%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1.7%, 또 다우지수도 1%의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이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그래도 전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조금은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나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선방을 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뱅크,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실리콘은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실리콘은행에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까지 내용을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빠른 속도로 파산 선언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암호화폐 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 자산이 146조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오전장까지만 해도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코스닥도 거의 2% 가까이 낙폭을 키웠었다가 오후장 되면서 그걸 조금은 만회를 했었죠. 일단 내용을 조금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그게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그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할 때는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되죠. 반대로 수익률과 가치에 있어서는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 가치는 하락한다. 이건 거의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금리도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 채권 가치는 상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고 때문에 채권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은행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번졌고, 그 때문에 주가 폭락, 이어서 증자 실패까지 연쇄적으로 과정들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고, 그게 오늘 아침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여파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리콘 은행은 자산이 240조 원이고 시그니처 은행은 여기 146조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국내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내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자산을 한번 비교해서 올려봤어요. 일단 파산 선언을 했던 실리콘 은행하고 시그니처 은행, 자산 규모가 300조가 안 되죠.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은행주 4종목 총 자산을 비교해보면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오전에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소식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실리콘 은행 예금 전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렸을 것이고요. 그 때문에 조금은 빠른 조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은행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주들, 예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것이고요. 기업 자체를 구제 금융하진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08년 금융위기처럼 이 금융위기도 처음에는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최초의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이 되었고, 이게 당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폐쇄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4대 투자 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까지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큰 은행들은 괜찮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작은 힘에 의해서 먼저 넘어짐이 발생이 되고 결국 그 힘의 몇 배가 되는 큰 도미노까지 넘길 수 있는 것이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빠르게 예금주에 대해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만큼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1%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3월에는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나왔고 그에 따라 조금은 시장을 관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FMC에서 금리 인상의 0.5%가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많이 살펴보니까 0.5% 가능성이 30% 아래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0.25%가 거의 주류가 되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연준을 하여금 이걸 조금 컴다운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고, 때문에 다음 주에는 FMC에서 정말로 빅스텝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또 내일은 CPI 발표가 있어요. 만약에 CPI가 지난달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0.5% 가능성이 조금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저번 달과 비슷한 보합 내지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0.25%가 실리콘뱅크의 파산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연준이 피봇할 수 있는 촉매제도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마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과 부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균형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나 외부 충격에 대해서 금융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신이었죠. 작년 하반기에 이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미국의 대표 금융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봐도 08년처럼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주류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진이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은 나쁜 상황인 만큼 이게 한편으로는 연준의 긴축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두 가지 시각 속에서 조금은 균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0.3%의 코스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래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어요. 지난 2월 마지막 날이었었죠. 이때도 아래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고 망치형 캔들이 나왔었고 그 뒤에는 이런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참조를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주가가 떨어질 때 변곡점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캔들을 두 개로 나눠보면 주가가 떨어졌고 다시 이렇게 그 하락폭만큼의 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주가가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변곡점이 나왔던 사례가 많은 만큼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최근에 1월 달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었죠. 여기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그 뒤로는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의 은행사들의 파산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 비해서는 오후장의 시장 흐름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져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